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는 결국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들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돌도 화염병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빛을 흔들고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거리를 채웠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춤과 노래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9살 직장인 정연주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지난해 12월 여의도에서 시작된 믿기 힘든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나온 길이었어요. 겨울답지 않게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고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리며 이제 집에 가야지라고 속삭이는 듯했지만 저는 괜히 한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의도 쪽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소리를 따라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개의 응원봉이 하늘 위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익숙한 K-팝 멜로디. 그건 시위라기보다는 축제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정치라는 말보다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맞춰 다 같이 떼창을 하고 때로는 뉴진스의 안무를 따라하며 박수치고 웃는 모습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유쾌할 수 있어. 주최자도 없고 연설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음악과 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에 헌법을 지키는 응원봉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였고 어떤 이는 직접 만든 플래카드 대신 LED 메시지 보드를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다만 빛난다. 그 문구가 정말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이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K-팝 콘서트 갈 때 쓰던 응원봉을 꺼내들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내 따라 부르게 되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함께 웃게 되었죠. 저처럼 직장인, 대학생, 고등학생, 아이를 데려온 부모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시민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거리를 환한 무지갯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한 외국인 기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이건 시위인가요? 축제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둘 다예요. 민주주의는 딱딱할 필요가 없잖아요. 즐겁게 지키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우연히도 해외 매체에 보도되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K-팝처럼 민주주의도 수출하자는 말이 붙었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진짜 문화다. 총 대신 마이크, 분노 대신 음악이라니. 믿을 수 없어. 한국은 어떻게 시민 참여를 이렇게 트렌디하게 만들 수 있죠? 그때부터 빛의 혁명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넘어서 이젠 K-팝 응원봉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저 역시 그 흐름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음악을 좋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날 이후 매주 금요일 밤마다 여의도는 음악과 빛의 향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 열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축제는 더 이상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를 처음 본 날 이후 저는 매주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번쯤 더 보고 싶어서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간 것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 자꾸만 이끌리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큰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서 있으면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 금요일 밤,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음악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달랐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K-팝 의상을 따라 입은 채 무대처럼 꾸며진 트럭 위에서 커버 댄스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모든 공연은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구성되고 있었고, 시위 현장 한편에는 작은 푸드트럭과 자원봉사 부스도 생겨났습니다. 그 현장은 분명 시위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국가를 향해 분명한 요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방식은 전혀 기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통해 저항한다. 그리고 그 저항은 유쾌하고 평화로우며 창조적일 수 있다. 그 사실을 저는 매번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 대신 노래를 불렀고 떼창은 어느새 공동체의 결속이 되었죠. 제가 본 어느 시위에서는 아이와 함께 참여한 가족이 캐리어에 작은 스피커를 달고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를 함께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손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요라고 적힌 작은 카드도 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이의 앞을 지나며 박수를 쳐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 같았고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쩌면 이런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 우리가 늘 투쟁과 갈등의 언어로만 배워왔던 민주주의는 이곳에서는 함께 웃고 노래하고 춤추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었어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민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K-팝 시위다. 문화가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말한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응원봉을 드는 건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듯 이 사회를 응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와닿던지요. 정치적 대립이나 극단적인 구호가 아니라 사랑과 지지의 방식으로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 저는 그런 방식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여의도에 모였던 수많은 불빛들은 단순한 LED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말하지 못했던 마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켜내고 싶은 삶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정연주는 그 안에서 제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뉴스에 무감각해지고 세상에 기대하지 않던 제가 그 모든 감정을 털어내고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의 행렬 속에서 저는 제 삶의 목적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열기와 환한 불빛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SNS 알고리즘을 타고 수많은 영상들이 확산되었고 빛의 혁명은 더 이상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가 아닌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버렸죠. 그 무렵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카멜, 35세의 디자이너이자 과거 서 있는 남자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몇 년 전 그는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기 위해 이스탄불 중심가에서 단지 한 손에 책을 들고 서 있었을 뿐이었죠. 그 조용한 저항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터키 민주주의 역사에 하나의 장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시를 받았고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회의와 피로, 그 사이에서 그는 점점 말을 잃어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의 화면에 하나의 영상을 띄워주었습니다. KUREAN, CITIGNSTURN, PROTEST, INTO, PARTY, THE, LIGHT, REVO의 LUTION. 썸네일은 수천 개의 응원봉으로 가득 찬 여의도의 밤, 사람들의 미소가 담긴 장면이었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시위라고? 이건 마치 축제 같은데. 그는 볼륨을 키우고 영상을 정지했다가 돌려보고
화면을 캡처하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오래 남은 건 한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중이에요. 카멜은 영상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침묵으로 싸웠고 한국은 빛으로 싸웠다. 방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이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치적 혼란이 채 가시지 않았던 미국에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국회의 사당 폭력 사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리아, 26살의 정치학도였습니다. 그녀는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에서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를 전공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연구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개념일 뿐이고 현실은 너무 다르잖아.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논문 주제를 바꿔야 할까 고민하던 중 한국 친구가 SNS에 공유한 짧은 클립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영상 속에는 여의도 거리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K-팝 노래를 떼창하는 시민들이 등장했습니다. 영상 말미 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문화가 지키는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밤. 그날 이후 리아는 유튜브에서 빛의 혁명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분노 대신 유쾌함을 선택했고 충돌 대신 음악을 선택했으며 혼란 대신 질서라는 방식으로 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리아는 연구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국회의 사당이 폭도들에게 점령당했는데 한국은 그 국회를 음악과 불빛으로 감싸고 있었네. 그녀는 즉시 지도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제 논문 주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K민주주의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리아의 삶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며 한국의 시민 문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빛의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 여의도의 작은 불빛들이 터키의 광장과 미국의 캠퍼스까지 닿게 된 것이죠. 카멜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빛의 혁명 관련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K-팝 팬들이 시위에 참여하며 춤추는 모습,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 시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까지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믿기지 않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터키의 한 팟캐스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활동 이력을 알고 있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멜 씨,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시위를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침묵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빛으로 싸우고 있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은 모두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형태입니다. 다만 한국은 그것을 문화로 승화시켰죠.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직접 그 민주주의의 현장을 느껴보고 싶어요. 이 말은 곧바로 SNS를 통해 퍼졌고 한국 시민들 중 일부는 카멜 씨가 여의도에 온다면 꼭 환영하고 싶다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다시 광장에 서도 괜찮을까? 이젠 한국의 거리에서 다시 한번. 며칠 뒤 그는 터키에 있는 한 문화재단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교류 주제는 시민 문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가 선택한 목적지는 단 하나, 서울이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리아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지도교수와 함께 K민주주의를 테마로 한 현장 연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녀는 미 국무부 산하의 젊은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25년 봄 학기에 서울대학교로 단기 파견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던 날 밤, 리아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과거의 국회의 사당 폭력 사태를 기록해두었던 페이지를 조용히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어두었습니다. 2021년 1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2024년 12월
민주주의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웃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으로만 배우지 않겠어. 현장에서 느끼고 듣고 직접 묻겠어. 그녀는 한국행을 연구가 아니라 변화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K민주주의는 단지 다른 나라의 이슈가 아닌 자신의 조국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그 빛이 춤추던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2025년 3월 초, 서울은 봄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밤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카멜과 리아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연히도 두 사람 모두 첫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빛의 혁명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죠. 저는 그날 익숙한 응원봉을 들고 여느 때처럼 광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선 눈빛을 가진 두 사람을 보게 되었죠. 카멜은 조용한 미소를 띤 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고, 리아는 스마트폰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역자원봉사자의 소개로 인사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나라, 서로의 경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각자의 시선이 한자리에 모인 그 대화는 너무도 뜨겁고 진지했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한국의 다양한 시민 문화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의 언론자유 집회, 대학가의 학생 토론회, 지역 커뮤니티의 마을 총회 등 한국 시민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직접 보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중 예상치 못한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 이게 정말 모두 문화인가요? 카멜은 인사동에서 열린 시민 예술 퍼포먼스를 지켜보던 중 한국의 한 매체로부터 짧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진지하게 답했죠. 이 문화적 시위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유쾌함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그 말이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뽑혀 나왔습니다. 카멜, K민주주의의 피상성 지적. 댓글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정확한 지적이라며 동의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이 와서 우리 방식을 평가하느냐며 반발했죠. 카멜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려던 뜻이 왜곡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며칠 동안 어떤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갔고 그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본 건 일부였을 뿐이에요. K민주주의는 흥겨움 속에 단단함이 있어요. 겉으론 유쾌해 보여도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와 목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카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한국이 질서를 무기로 삼는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터키에선 질서는 억압의 상징이었거든요. 여긴 다르네요. 질서가 자율에서 나오는 거군요. 두 번째 위기, 친절은 포장일 뿐일까? 리아는 어느 날 혼자 홍대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낯선 한 남성이 그녀의 옆자리에 불쑥 앉으며 말을 걸었고 리아는 불쾌한 느낌을 받았죠. 이런 게 바로 한국 사회도 결국 문제투성이라는 증거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남성은 알고 보니 자원봉사자로 외국인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고 단지 메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었죠. 언어 장벽과 낯선 문화의 벽이 오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리아는 숙소에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해도 있었고 결국 그 안에서 더 큰 진심을 봤어요. 여긴 사람이 먼저인 곳이네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더 단단한 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함께 체험한 그 모든 현장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적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건 무대가 아니라 거리였고 지도자가 아니라 시민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서울시에서 주최한 시민문화 포럼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시민운동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고
발표자 중에는 카멜도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석에 앉아 그의 발표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건 당혹감이었습니다. 이토록 질서 있는 시위, 이토록 밝은 저항, 처음에는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건 그 안에 담긴 무게였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분노를 웃음으로, 절망을 음악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에 청중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흘렀고 저 역시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리아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주 씨,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차분한가요? 아니면 이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화도 나고 속상한 일도 많아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상처내기보다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응원봉을 든 거군요. 총이 아니라 마이크를, 분노가 아니라 음악을. 그녀의 말은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 셋은 다시 여의도 광장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특별한 테마가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각자 자신만의 피켓을 디자인해서 가져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전등이 달린 손팻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일상은 내가 지킨다. 카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리아는 Can I take a picture of that? 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켓에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Democracy is not dead. It just looks different in Korea. 그날의 여의도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외국인 참여자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목소리가 들렸고 다양한 리듬의 음악이 흐르고 각양각색의 불빛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체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문화와 감정으로 구현되는 시민들의 집단적 정체성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카멜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연주 씨,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꿈꿔왔던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그 행동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피어나야 한다는 걸요. 그 말은 제가 들었던 어떤 연설보다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그 환한 광장 한복판에서 서로의 문화, 언어, 과거를 공유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이름은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K민주주의 2025년 4월 4일. 그날은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헌정을 무시하고 친위 쿠데타를 기도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고 그 인물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단순히 그 결과보다 그 과정에 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유리창 하나 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건 수십만 개의 오색 찬란한 응원봉,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K-POP 노래, 그리고 마치 축제를 하듯 광장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시위는 빛의 혁명이라 불렸고 2024년 12월 여의도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은 2025년 봄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여느 때처럼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익숙한 K-POP 플레이리스트, 손에 쥔 응원봉, 그리고 곁에 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카멜과 리아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카멜은 터키 국기를 작게 달고 있었고 리아는 영어로 된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This is how democracy dances. 그리고 그날 드디어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했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도 춤을 추는 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깃발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죠. 뉴스는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무력 없이 정권을 무너뜨린 첫 번째 국가 K민주주의의 힘, 응원봉 혁명, 전 세계 시위 문화를 바꾸다. BB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분노를 흥으로 혁명을 문화로 승화시켰다.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총 대신 응원봉을 든다. 며칠 뒤 서울에서 열린 UN 시민사회 포럼. 저는 그 자리에서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카멜과 리아도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든 리아가 말했습니다. K-민주주의는 축제입니다. 음악과 춤, 유쾌함으로 헌법을 지키고 응원봉 하나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한국 시민들은 증명해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모델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대는 이제 시민이 문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민주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포럼이 끝나고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춤을 출 수 있다면 이미 시작한 겁니다. 2024년 겨울, 단지 음악과 빛이 좋아서 시작했던 저의 발걸음은 2025년 봄, 이 나라의 권력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쓰러뜨리려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더 밝게, 더 유쾌하게, 더 단단하게 빛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빛은 결국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건 마이크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흔들었던 건 깃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었고요. 우리가 켰던 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빛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누군가의 거리에서, 누군가의 응원봉 속에서, 그리고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빛나는 이야기, 우리와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주인공은 당신일지도 모르니까요.